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아침 기온과는 달리 낮 동안에는 두 자릿수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 동안 하늘에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기온은 두 자릿수까지 치솟으면서 평년 겨울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아침에 두꺼운 옷 껴입고 나오셨다면요. 낮 동안 활동하실 때는 아침보다는 얇은 외투가 좋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곳곳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후가 돼도 먼지가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1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중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가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이 열린 포항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이 열린 포항 실내체육관으로 들어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법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 지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포항은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 도시라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ICell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포항은 유망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고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개를 만들게 됩니다.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 등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차근차근 준비해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포항을 찾아 경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오는 4월에 나올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중요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 바닥이 심하게 갈라져 있고 집안 곳곳에도 벽체가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이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 2017년 지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감에 컨테이너를 임시 대피소로 사용할 정도인데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정말 다른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잘 수가 없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아서 다른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포항시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진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주민들이 하루에 1-20명 가량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고요. 20-30명 가량의 그 전화 문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진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시행령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진특별법이 통과됐으니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단체들도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드는 시행령은 지진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행령에서 지원의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이 정해지는 만큼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 건의 사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인 산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9월 1일까지 1년 동안 이뤄집니다. 포항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지진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의 길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학교 법인 동국대학교는 어제 서울 로터스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영경 교수를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지난 1993년부터 동국대 경주 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과학기술대학장과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 4년입니다. 경주 엑스포환 솔거미술관이 관광 자원으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새 관람객이 10배나 껑충 뛴 가운데 관람객도 젊은 층에서 가족 단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솔거미술관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금강산 총석정 동해 일출도 가로 세로 4-5m의 큰 화폭에 힘찬 붓질로 금강산을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연을 새롭게 해석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필체가 웅장하기도 하면서 또 자연스러움이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또 색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전시된 박대성 화백의 작품은 5개 관에 100여 점. 박 화백의 작품뿐 아니라 미술관 안 사진 명소도 관람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모난 창문을 통해 보는 자연은 움직이는 그림으로 도내 베스트 포토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뽑혔습니다. 그냥 그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연 풍경도 같이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미술관이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고. 이에 힘입어 솔거미술관이 경주 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3,000여 명이었던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는 14만여 명으로 3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엑스포 개최 영향이 컸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저희 사생대회 그리고 음악회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특별기획전을 준비해서 또 다시 찾고 싶은 미술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화의 대가 박대성 화백의 작품 830여 점을 기증받아 지난 2015년 문을 연 솔거미술관. 행사 때만 반짝하고 사라진 다른 엑스포 콘텐츠와 달리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함본부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의 지난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54로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나 낮았고 이달에는 더욱 떨어져 52로 전망됐습니다. 비제조업도 지난달 지수가 67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6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의회가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이유는 잘못을 다시 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대구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구시가 한 번 지적을 당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문제 행정이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의정참여센터가 2018년과 19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요구와 건의사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390여 건 가운데 40건, 10% 정도는 2018년에도 똑같이 지적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임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직위를 받은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률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인데 인용률이 높다는 건 이를 통해 징계 감면을 받은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 인용률은 2018년 60%에서 지난해 61.3%로 높아졌지만 서울은 43.5%에서 42%로, 부산은 36.9%에서 30.8%로 낮아졌고 수치도 대구보다 훨씬 낮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폭염과 혹한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쓰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액에 모자란 점과 시내버스 경영과 서비스 개선이 없는 점도 연이어 지적됐습니다. 대구시 내부 청렴도가 2018년 3등급에서 지난해 5등급으로 떨어진 점도 문제입니다. 작년도 이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반부패 청렴시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희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년 만에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거나 단시간에 해결하기 힘든 난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른바 로드맵을 짜서 제시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일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는 해양 환경을 살리기 위해 올해 폐염항 어구를 적극적으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월 1회 해양 및 어항 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해 어민이 직접 방치된 폐염항이나 어구를 수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매년 200여 톤에 달하는 해양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약 6천만 원을 투입하고 37회에 걸쳐 어업 폐기물 23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엄태항 봉화군수와 그 가족의 태영강 사업 특혜 논란인데요. 참다 못한 군민들이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엄태향 봉화군수와 그 가족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군수 일가 소유 부지에 봉화군이 군 예산을 들여 산사태 방지용 옹벽을 세워주고 수억 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달간 봉화군수는 공식적인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는데 의혹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군민이 나섰습니다. 봉화군 농민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수십 년 농사 일에 오그라들고 그 떨리는 손으로 감사 청구 서명을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3만 봉화군민을 대신해 감사원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것이며 지난달 시작한 감사 청구 서명운동은 한 달 만에 505명의 서명을 받아 최소 기준 인원인 300명을 일찌감치 넘었습니다. 감사 청구뿐만 아니라 인사비리, 승진비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민 소환까지도 준비할 것을 각오를 하고 이번 감사 청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시작하면 올해 여름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엄태양 봉화군수는 아들 소유 태양광 사업 부지에 군 예산 1억 2천만 원을 들여 옹벽을 설치한 게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중순 공사비 전액을 자비로 메꿨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 한 번 없었던 군수를 대신해 군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 동쪽 20km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바다에 빠진 선원 12명을 전원 구조한 황우철 선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황 선장은 침몰한 어선 인근에서 항해를 하다 선박 레이더에 이상한 점을 포착하고 곧바로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 위험에 처해 있던 1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황 선장의 일성호에 인명구조 유공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영덕군은 주민들이 재난과 범죄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부터 가스 사고 상해 후유장애까지 22종의 각종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군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등 등록 외국인도 가입돼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주민이나 가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화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도로공사에서 이번엔 노조 간부가 노조원의 임금을 떼먹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안전 순찰원들이 4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 차익을 돌려받았는데 노조 간부가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불법 파견 상태였다고 법원이 인정한 건 2016년입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도로공사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순찰원 397명은 임금 차액 107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근무 일수와 업무량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은 1,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을 주도한 건 한국순찰원 노동조합. 당시 노조 주요 간부였던 A씨는 배상금 중 퇴사한 순찰원의 몫을 당시 노조 집행부가 나눠 가졌다고 폭로했습니다. 퇴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조 쪽에 있었고 돈이 있었거든요. 연락 안 되면 이제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중고차 한 대값 정도만 고생했다 입금해주겠다 이라고 입금이 된 거거든요. 노조 위원장 주도하에 권역별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수천만 원씩 지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승소 한 달 뒤인 2016년 7월 26일 노조 간부 A씨는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쪽은 얼만큼 더 들어갔는지 그냥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이상하다고는 했죠. 노조 집행부 측은 배상금 횡령은 사실 무근이고 재판 참여자 중 현재까지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요. 각자 집으로 내용 증명으로 다 보냈어요. 돈이 어디에 있으니 받아라. 본인들이 연락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 받아가셨고요. 재판에 참여했지만 해고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순찰원은 40여 명. 그중 일부는 뒤늦게 승소 사실을 알고 3년 만에 자기 몫을 받기도 했습니다. 3,180 정도예요. 직접 내가 간살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서 내가 받아온 건데 이제 그만뒀지만 거기에 소송된 명단에는 있는 거잖아요. 노조의 행태에 반발하고 있는 순찰원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노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낮 동안 하늘에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기온은 2자릿수까지 치솟으면서 평년 겨울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아침에 두꺼운 옷 껴입고 나오셨다면요. 낮 동안 활동하실 때는 아침보다는 얇은 외투가 좋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곳곳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후가 돼도 먼지가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1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중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가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